이번 시간엔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태조 이성계를 알아보려면 이제 조금 이성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그 과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의 집안은 이제 전주이씨로 이제 그의 6대조죠. 6대조의 1위는 이제 그 1위는 고려 무신 집권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 의방의 이제 동생이었습니다. 그 1인이라는 사람은 의방의 동생이었다. 자, 의방이 형이고 의방의 동생이 1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의방이 그 고려 무신 집권 때 이제 권력 다툼에서 패해서 이제 죽을 때 그 1인의 이 아들이 그 이양무와 그 손자 이양무의 그 손자 이안사입니다. 그 이안사 그러니까 그 이양무하고 이제 손자 그 이안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원도 삼척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삼척. 이 삼척으로 피신했고 이후 이제 이 이안사 그 때에 그 일족이 고려의 이제 그 동북 국경을 넘어서 이제 지금의 이제 함경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제 함경도 지방으로 들어가요. 함경도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안사부터 그 여기 이제 이자춘까지 이성계 아버지죠. 그 이자춘까지 그 4대에 걸쳐서 그 원나라 지방 관리를 지내요. 원나라의 이제 지방 이제 관리로 이제 그 지내게 되는데 이 강력한 이제 이 지역 세력과 여기에 이제 관리를 지나면서 이 지방의 이제 그 강력한 지역 세력과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이자춘부터 이제 이성계 이제 부자 때에서는 이제 이 함흥 지방에 여기 이제 함경도 이제 함흥이죠. 함흥. 그 함흥 지방을 이제 중심세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이제 그 기반을 다져간 거예요. 이 4대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지방 세력에 이제 강하게 이제 굳혀갔는데 그 이성계는 이제 선대가 이제 그 여기에 일으켜 놓은 이제 그 세력 기반에서 이 이성계는 특히 이제 무예와 이제 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공으로 이제 당시 고려 조정에 이제 그 혜성처럼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동북 그 지방의 강력한 군사들을 이제 이 그 이성계 이제 활쏘기, 무예 이런 게 워낙 뛰어나니까 이제 충성을 이제 다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성계는 여기서 홍건적과 이제 왜구를 막 이제 물리쳐요. 그래서 민심을 이제 모으게 되고 이성계는 이제 그 이때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그 국민왕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받게 되죠. 이제 원나라를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계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이성계는 이제 정도전이나 조준 뭐 대표자죠. 조준 뭐 남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추대를 받아서 이제 조선을 이제 새 왕조를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이성계는 그 첫째 부인을 이제 신의 왕후합니다. 신의 왕후. 이제 그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그 와이프가 이제 신덕 왕후죠.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그 후궁은 있었습니다.
후궁이 있었고 후궁이 둘이 있었죠. 뭐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화의공주라고 하는데 김씨 화의공주 공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옹주예요, 옹주. 예. 정실이 아니까 화의옹주 그 김씨. 예. 여기도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의 왕후는 여기서 6남 2녀를 둬요. 6남 2녀를 두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덕 왕후는 여기서 이제 2남 1녀를 두죠. 그리고 이제 뭐 후궁에도 하나 여자 하나가 있었고 그 여기서도 이제 1녀를 하나를 둬요. 이성계의 이제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그 6남 2녀인데 여기서 이제 남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안대군, 영안대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그 영안대군. 이 영안대군이 이제 뒤에 이제 2대 정종이 되는 겁니다. 조선 두 번째 이제 임금이 되는 정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성계의 이제 그 다섯 번째 여기가 이제 정안대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안대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태종입니다. 뭐 간략하게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덕왕후 밑에서 이제 두 명의 이제 왕자가 태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뭐 하는데 여기 이제 방간 병석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태조 이성계는 이 신덕왕후를 극도로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선에서는 뭐 거의 그 태조 이성계에게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정안대군의 왕자의 난이 1차 일어나기 그 어떤 중요한 또 계기가 됐고 태종을 이제 배달한 어머니니까 조금 그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태종이 그 한 말이 있어요. 태종 이제 10년에 그러니까 뭐 태종실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신덕왕은 어머니는 본인한테 어떤 어머니로서의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얘기한 것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제 은의라고 하는데 은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태종은 자기 어머니 이 어머니한테서만 자랐지 이 신의왕후에서는 같이 함께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어머님 밑에 집에서 자라고 먹고 결혼해서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어머니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이 살거나 뭐 어떤 이런 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어머니하고는 어떤 이런 인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태종실록에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성계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지금 말씀드릴 때 어떤 이제 역사적 이제 운명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성계는 고려에서 함경도 최전방에서 함흥 출신의 무장이었다고 그랬고요. 국제정세는 이제 정통의 이제 강호 이제 원나라가 이제 점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때부터 이자춘부터 이제 이 원나라에서 자꾸 간섭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인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원나라는 이제 기울어지고 이제 명나라가 이제 급성장하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조부 아까 얘기한 이해완사, 그러니까 원나라 이제 관리로 일했는데 원나라에서 이제 고려인에 대한 이제 차별 대우가 있다 보니까
이성계 때부터는 이제 그쪽 그러니까 함흥 지방에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세력을 키우게 됐고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원나라 간섭에 벗어나려고 이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왕이었던 공민왕과 잘 그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스스로가 일어서려고 하는 이제 반원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성계가 이제 많은 활약을 하죠. 그래서 반원 정책에 힘어서 이제 공민왕을 신임을 얻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정치 주류로 이제 합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제 무인 기질이 있었는데 그 활솜씨가 아주 뛰어났고요. 한번 뭐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뭐 담비, 쪽제비 같은 거죠. 담비를 20마리를 뭐 이렇게 화살로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그 이제 홍건적과 이제 여진족 왜구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물리치면서 그 상당한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성계는 30년 동안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정말 뭐 엄청난 그 장수인 거죠. 그래서 1380년에는 이제 황산대첩 때 승리하는데 이때 대승으로 이제 무인 세력의 이제 명성을 이제 떨치게 되고 이성계는 그 당시 이제 크게 또 하게 되는 게 이제 일본의 그 장수가 있었는데 이제 소년 장수니까 아주 어린 장수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이 뭐 한 15세나 전후나 되는데 이 장수가 그렇게 날렵하게 싸움을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장수가 이제 이성계한테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 아기발도라는 거 이제 약간 이제 그 말이 좀 붙은 거예요. 아기하고 이제 그 당시 몽고의 몽골어로 이제 바토로라고 하거든요. 이 발토라는 게 이제 몽골 말로 바토르, 이제 바토르. 몽고말로 이제 바토로라는데 이게 이제 용맹한 자를 뜻해요. 이제 용맹한 사람, 용맹한 자. 그래서 이제 그 발음으로 이제 이 아기하고 어리다는 아기하고 아기가 용맹하다. 그래서 아기발토, 아기발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그 별명이 워낙 뛰어나서 붙었는데 아무튼 이성계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계와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무신으로 유명했던 이제 최영 장군과 이제 관계를 좀 말했는데 최영 장군은 이제 최영 장군과 이성계를 이제 하자면 그 전에 최영 장군은 이제 말하자면 원래 이제 그 중앙에 있던 그 개성 출신이죠. 하지만 이성계는 함흥 지방에 있던 이제 병반 출신이라는 게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원래부터 이제 그 과거부터 그 쭉 해왔으니까 이제 최영은 이제 어떤 그 원나라를 그 하는 친하게 지내는 친원 정책을 썼다면 이성계는 이제는 새롭게 커가는 나라 친명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최영은 원래가 썼던 권문세족이었고 이제 이성계는 새롭게 일어나는 이제 사대부로서 이제 정도전과 이제 남은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사대부로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대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도전과 이제 조준, 남은 뭐 이런 사람과 이제 그 사대부로 권문세력과는 좀 다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운면적인 이제 정도전이 이제 그 만난 게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이제 신신사대 정도전의 이제 운면적 만남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도전도 어떤 이제 정도전 얘기하면 이제 또 정몽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제 같이 이제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으로 합격해서 이제 공부한 같은 이제 그 정몽주가 좀 나이가 많아요. 5살 정도. 예. 뭐 형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하면서 이제 정도전이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3년상을 하고 있을 때 정몽주가 맹자라는 그 책을 하나 주게 되죠. 근데 이 맹자라는 책은 그 왕도 바꿀 수 있다는 이제 무서운 책이에요. 왕도 끌어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도전은 이제 접하면서 이제 그 새롭게 그 혁명을 이제 개혁을 하자는 어떤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혁을 같이 그 가장 이끌게 했으면 좋아한다는 그 선택한 사람이 말하자면 뭐 이성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도전은 이제 이성계를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조선 건국의 결국에는 이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최영 장군이 그때만 해도 그 가장 그 군사에서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이성계가 그 이렇게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최영 장군이 그 이성계하고 이제 많은 이제 요동정벌로 이제 갈등을 그 겪어요.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파견의 사령관으로 이성계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이제 갈등했지만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 원나라를 치러 떠났지만 명나라를 치러 떠났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성계는 이제 회의를 갖죠. 거의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불가능을 나오는데 아무튼 1388년인데 명나라가 이제 세력 확장이 이제 계속 커가고 있으니까 원나라에서 이제 파병 요청을 해서 최영 장군이 이성계를 그 임명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자 실권자 최영의 생각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요동지방까지 이제 차지하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계가 이하도에서 전쟁에 이제 승산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가봐야 어차피 다 죽고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이성계는 뭐 거의 한 30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싸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적을 알고 나의 그 우리를 그 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네 가지의 불가론을 그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 같이 조선 작은 나라에서 이제 큰 나라를 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내세우고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농번기였는데 이제 농사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농사일을 해놔야 여름철에 그 해놔야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 한참 농번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군사를 동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심이 엄청 흉악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나가니까 어때요? 다시 생각하면 이성계는 그 민심을 굉장히 얻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든 군사가 그 싸우러 나간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때 왜구가 자꾸 우리 그 나라에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는 왜구가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 빈 그 나라에 어떻게 되겠냐. 이건 뭐 도저히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여름철에는 이제 그 전염병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활을 많이 쐈는데 그 활의 그 악효가 녹아서 이제 활을 잘 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정보해서 결국엔 이하도에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회군을 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본인이 들어와서는 자기가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회군으로 이제 실권을 장악해서 최영을 오히려 이제 실각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실제적인 이제 이성계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제 굉장한 이제 민심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민심을 얻게 해서 이제 더 크게 이제 박차를 가게 되는데 이성계는 어떤 실권을 잡아서 이제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정도전이가 과정했던 이제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죠. 모든 농지를 국가에서 다 뺏어서 쉽게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나누어 주는 그래서 경제 안정으로 민심을 수습하게 됐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전에 민심들이 정말 밥을 먹기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농토를 이제 국가에서
다 하는, 그래서 쌀을 나눠주고 하니까 어때 밥을 이제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의 이씨 이걸 해서 이씨가 준 밥이라 해서 이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내려준 밥이라는 뜻으로 이밥 이렇게 할 정도로 민심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양왕 그 왕의 이제 양보를 그 받아서, 이때는 뭐 왕이라도 이제 힘이 너무 없었죠. 전혀 그 왕의 그거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여러 그 사대부들의 그래서 그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결국에는 조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조 그 즉위는 게 보면 이제 그 교서를 받아서 선양의 그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개성 이제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래대로의 그 권문세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서울 한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 이런 이제 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군사 쿠데타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교서와 어떤 사대부 민심에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서 왕이 된 것이,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씨에서 이씨로 성이 바뀌는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호를 조선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당군조선의 그 한늘의 자손이라는 이제 독작성도 있고요. 이제 기자조선의 이제 문화적 자긍심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자조선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조선 하면은 이제 크게 옛날 이제 고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군조선이죠. 고조선도 크게는 이제 뭐 기자가 와서 이렇게 조선인데, 이것을 다시 또 위만이 또 왕을 준왕을 이제 몰아내죠. 준왕을 몰아내고 이만 조선을 다시 세워서 또 이만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두 이것이 다 이제 어떤 정치 계승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모두 이것을 그냥 우리는 조선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은 이제 은나라, 그러니까 중국 은나라에서 이제 기자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한반도로 건너와서 이제 건설했다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기자조선 이후에는 이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이제 이쪽 기자조선으로 건너와서 그 당시 이제 준왕을 이제 꼬드겨서 이제 몰아내고, 그래서 위만을 이제 세워냈던, 이걸 얘기를 해요. 이런 조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자부심을 이제 계승을 해서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이제 이 한양으로 옮긴,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제 천도하게 된 게, 개성은 정치적으로 고려의 이제 구귀족들이 이제 기반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여기서는 이제 세족들이 너무 세고 하니까 정치하기가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새 도읍지를 이제 물색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룡산 일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감만 나왔다고 해서 일명 새로운 도시, 이게 새로운 신 도시. 그래서 신도안 나왔다. 그런 문안이 나왔다 해서 신도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신도안이라고 얼마 전까지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룡산 일대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풍수적인 게 들어가요. 근데 이때 이제 풍수적으로 중국의 호신순이라는 사람이 낸 책이 있어요. 이제 호신순이라는 사람이 지리신법이라는 그러니까 땅의 이치죠. 땅의 이치인 새로운 법, 지리신법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지리신법에 의하면 이 신도안, 이 계룡산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풍수를 조금 배워보시면 있지만, 이제 원래 이제 사람이 입으로 좋은 걸 먹고
없고 밖으로 나갈 때 나쁜 물이 나가야 되겠죠. 이래야 되는데 이 신도화는 좋은 물에서 좋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은 덕이 빠져나가서 절대 좋지 못하다. 이런 그 명리를 내세워서 결국 개성이 계룡산 일대가 이제 폐지가 되고 한양 일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계기는. 그래서 정도전이 그 무학대사,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제 무학대사의 이제 권유를 한양을 이제 도읍지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있어요. 뭐 물론 계룡산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 한양에서는 이제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방어하기에 유리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북한산이죠. 북한산과 그 인왕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그 사신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풍수에서는 뭐 사신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북한산이 있고요. 북악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북악산. 뒤에는 이게 북한산입니다. 북악산이 낫겠네. 정확하게 이제 주사는 북악산이니까. 그래서 북악산과 그 우백호 쪽으로 인왕산, 그리고 남쪽에 그 주작으로 낙산. 여기는 이제 청룡이죠. 그러니까는, 좌측이죠. 좌청룡. 좌측에 낙산이 있고, 그러니까 낙산이 이 좌청룡이 낙산이 지금 얘기하면 이제 동대문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산이 있고 그 앞에 그 남쪽에 남산으로 둘러싸여서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래서 한강은 그 바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받기도 이제 좋은 곳으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바다와 연결 그 당시는 이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와 연결돼서 세금 받기도 좋고 그래서 1394년에 이제 세도읍지 한양으로 이제 결국엔 천도를 하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새 도읍지인 한양을 보게 되면 조선의 이제 바로 전궁으로 이제 경복궁을 라고 하죠. 처음에 경복궁이 지어졌고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4대 궁궐이 있죠. 경복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선 시대 실때 그 제일 많이 그 임금이 머물렀던 곳은 이제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이 있고요. 그 뒤에 나중에 또 그 성종 때 와서 만들었던 창경궁이 있고요. 많이 알고 있는 그거는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경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많이 머물렀던 이제 덕수궁이 있죠. 덕수궁. 그 다음에 또 그 광해군 때 또 했던 이제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까지 해서 이게 거의 뭐 4대 궁궐, 5대 궁궐 뭐 이렇게 해도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궐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 처음에 세우게 된 정궁은 이제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서로 어디를 그 주산으로 할지 이제 갈등을 많이 하죠. 이제 무학대사는 그 인왕산을 이제 주산으로 하자고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북악산이죠. 사신사로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돌이 많은 악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북악산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그 인왕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이쪽에 이제 낙산이 있는 거죠. 동쪽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동쪽. 그리고 그 이제 이쪽이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 남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무학대사는 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자 하니까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겠어요? 이렇게 들어서겠죠. 네, 건물이 이렇게 되니까 이 동쪽을 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정도전은 그 이 북악산을 로 그 주산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이 남쪽을 바라본다는 건 유교의 원칙에 맞다는 거죠. 이 조선은 그 어떤 국가였냐면 성리학의 국가였죠. 그러니까 결국엔 유교를 들어온 그 성리학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고려 때는 이제 불교가 심했는데 이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려는 엄청난 이제 불교 때문에 새로운 정치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런 거 판단한 거예요. 망가져가고 썩어가고 있는 나라를 이런 것을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게 유교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의 그 군자는 그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걸로 해서 서로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정도전에 의해서 정궁은 이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경복궁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 북악산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 경복궁에는 이제 그 근정전이죠. 그래서 이 근정전이 우리 풍수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이제 명당이라고 이제 하게 되죠. 혹시 이쪽에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긍정정 이쪽 앞마당에는 많이 좀 이렇게 서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런 명당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 근정이라는 뜻은 이렇게 짓게 된 것은 이제 정도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어떤 그릇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가 그걸 건의했고, 그래서 이름은 이제 긍정이라고 해서 긍정문, 근정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그 명칭은 정도전이가 건의했는데 군자가 술에 취하고 만년토록 술을 취해도 이제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경복궁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양을 지을 때는 먼저 개성에 있을 때도 먼저 짓게 된 것은 종묘와 사직을 먼저 짓고 그리고 이 정궁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묘와 사직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종묘는 역대 왕과 앙비를 위패를 모신 지금 고신 종묘가 있죠. 그 당시 지었던 종묘가 지금도 가장 그래도 훼손이 안 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뎅 궁굴에 이런 경복궁이랄지 창덕궁, 뭐 덕수궁, 뭐 경희궁, 이것들은 다 모두가 뭐 임진왜란 불에 탔고 뭐 또 뭐 6.25로 해서 하여튼 건물이 다 망가지고 된 것들을 다시 재건해서 많이 됐다면 이 종묘는 그래도 가장 그런 부분에서 훼손이 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은 지금 현재 사직공원이라는 데가 있죠. 뭐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여기를 다시 옛날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백성의 복을 빌기 위해서 토지신과 토진 사와 곡식의 신인 이때만 해도 이제 농경사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신 직을 모신 제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임금한테 뭐라고 합니다. 전하, 종묘 사직을 간직하십시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묘를 궁궐의 왼쪽에 두게 되고 사직을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 국가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이제 새로운 어떤 도입이 된 거에서 보면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이제 썩을 대로 썩은 어떤 그거에 대한 반기호. 그래서 이 불교가 하게 된 것은 유교로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된 게, 성리학이 원래 이제 주자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시 이제 성리학을 배운 사람이 이제 주자인데, 이제 주희,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당나라가 이제 불교로 그렇게 강한 그건 게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당시 불교를 그 어떤 이건 뭐냐 개인주의죠. 너무 이런 것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주의가 뭔가 없을까 끌어오다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얘기라는 책에 그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하늘이 그 인간 세계에 그 명을 내렸는데 그 하늘은 그 어떠한 그 이치를 갖고 있는데 이 이치가 인간 세상에 와서 그 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이치와 성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룰 성자 아닙니까? 뭔가 인간 세계에 와서 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바로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인간 세계에 명을 내렸고, 그래서 요런 얘기가 결국에는 성이 곧 이니까 이루는 성 곧 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리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대성 그 주자가 했다고 해서 이제 학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뽑아갖고 나오죠. 그래서 이 뽑아갖고 나왔던 것이 그 대학과 중용이죠. 그래서 대학 중용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거의 했던 그 유가의 대표적인 공자의 논어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계승했던 맹자. 그래서 이 네 권을 갖다가 그 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어떤 이런 유교를 주의가 들고 나온 겁니다. 불교를 깨기 위해서 당나라 때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정도전이 이 사상을 지금 조선에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철저한 개인주의이고, 그죠? 그 나의 그 업이 바로 이제 나의 문제고, 이 개인의 그 실존 책임을 철저하게 이제 요구하는 종교죠. 근데 이 불교 윤리는 조직 윤리에 되기는 힘들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불교로는 그 새로운 조직적 국가 건설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사상인 주자의 성리학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주자는 불교를 비판하면서 치열한 선비들도 도덕적 어떤 윤리와 엄격한 윤리적인 구도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 사회를 그 새롭게 조직해야 가는 학문이다 해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불교를 비판하면서 가족 윤리, 세속 윤리의 유학인 주자학을 도입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한 책이 유명한 게 있죠. 불시잡전입니다. 불시잡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조선을 건국한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